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파이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화학입니다. 화학. 어, 여러분들 화학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요. 선택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야 돼요, 답을. 근데 답만 외우면 뭐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답만 외우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의 기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아마 여기에서 화학의 많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3월 달에 이거 공부하면서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잘 이해가 안 됐죠? 맞죠? 자, 근데 또 뒤에 빅뱅과 원자의 형성하고 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 공부하면서 그나마 이제 좀 화학이 괜찮아졌기도 했을 건데 어느 누군가한테는 이제 이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이 뒤에 부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초 똑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게 물질의 분류였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배웠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뭐 미리 다 답이 있긴 하지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순물질은요. 자, 물질이 한 가지 성질만 갖고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아, 얘가 이상해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자, 물질이 한 가지 성질만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가다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물질이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내야 순물질이에요. 근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나타나면 한 물질 안에서요.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좀 더 화학적인 정의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겠죠? 이 끓는 점이 일정한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어떤 범위를 갖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해요. 이게 화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한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한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다가 너무 애매하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일정하다, 보일링 포인트가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의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딱 보자마자 얘는 끓는 점이 일정해, 얘는 범위를 가져, 이걸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걸 물어본다고요. 얘는 한 가지 성질만 들고 있니?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들고 있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나마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순물질에서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화합물을 혼합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점만 설명하면 대부분은 해결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자, 순물질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헛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헛원소 물질이라는 건요. 한 종류의 원소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성질을 띠는 물질의 구성하는 원소가 한 종류인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화학의 기호랑 익숙해져야 돼요. 원소 기호랑 되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원소 기호를 못 외웠는데 큰일 납니다. 문제 못 풀어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H2라고 하는 건요. 수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을 했습니다. 단일 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수소 기체거든요. 여러분들 수소 기체가 대기 중에 아주 미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 차지하는 산소 계시죠? 그 다음에 질소 기체, 염소 기체 맞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오존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자외선이 그대로 투과돼서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암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오존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철. 여러분들 집안에 철 많잖아요. 맞죠? 냄비는 뭐 요즘에 스테인리스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지만 철도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칼도 철로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죠. 녹 쓰는 경우.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해요. 칼은 철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연장 이런 건 대부분 철이죠. 걔네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온 사인 킬감 많이 보이잖아. 맞지? 근데 얘네들을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은 한 종류의 원소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 얘네들의 원소를 구성해 보니까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소를 분석해 보니까 한 종류밖에 없더라고. 수소기체는 수소로밖에 구성 안 돼 있고 철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고 네온 사인은 네온으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홑 원소 물질이라 부르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원소가 홑 하나밖에 없는 물질이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호단소 물질을 한국말로 불러서 그렇지 한자말로 불러볼까? 일원소 물질.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일원소. 우리가 분자 하나라는 말을 써도 일분자라고는 쓰지 않거든. 그냥 걔네는 분자인 거지. 그래서 일원소라고 부르기 이상하니까 그냥 원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헷갈려.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래. 이건 뭔 소릴까? 자, 그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능에서 얘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봐봐.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 3H2 더하기 N2는 2NH3. 암모니아의 합성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원소 몇 종류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호단소 물질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원소 몇 종류니? 하면 호단소 물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 둘, 두 종류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근데 ENH3의 기역 이렇게 밑줄 쳐놓고 얘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니? 라고 물어보면 두 종류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특정 분자를 지칭하면요. 얘 이렇게 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주고 원소를 물어보면 호단소 물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시 화학식을 주고 원소를 찾아라. 호단소 물질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분자를 지칭하고 얘를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니? 그러면 종류를 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호단소 물질은 쉬워 얘들아. 그러면 화합물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써볼게요. 물, 설탕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여러분들 소금이 좀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섞여 있을 위험이 있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우유, 포도당, 암모니아, 암석 이런 거. 자, 얘네들이 화합물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자,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일단 화합물의 정의부터 이야기해 보죠. 화학적으로 합쳐진 물질이에요. 즉, 화학적으로 합쳐졌는데 얘는 어디에 범주 안에 들어가? 순물질, 한 가지 성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이거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을 CO2예요. CO2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탄소와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기체가 합쳐지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한 가지 성질밖에 안 떼요. 즉, 얘 입장에선 탄소의 성질이 없고요. 얘 입장에선 산소의 성질도 없어요. 오롯이 얘는 이산화탄소의 성질만을 가져요. 다시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이에요. 한 가지 성질을 안에만 한 가지 성질만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소와 산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탄소의 성질이 없고요. 산소의 성질도 없어요. 얘는 이산화탄소만의 성질을 가져요. 됐죠? 헷갈리시면 안 돼. 탄소의 성질 없어. 산소의 성질도 없어. 얘는 이산화탄소의 성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혼합물이 뭐냐면 공기예요. 여러분들 공기 중에는 뭐도 있고? 그렇지.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0.3%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맞죠? 그리고 기타 등등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질소의 성질도 갖고 있고요. 산소의 성질도 갖고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즉 혼합물은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요. 화합물은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혼합물은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내지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분류 기준 알려드렸습니다. 화합물,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성질밖에 없다. 근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분이 안 되면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물,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니? 네, H2O.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외워야 구분이 가능해요. 설탕물,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죠. 설탕물은 혼합물입니다. 왜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없죠? 일단 물부터가 H2O잖아. 그 다음에 설탕, 얘는 뭐야? 그렇죠. 우리가 배웠잖아. 설탕이란 건 포도당 더하기 과당이라며요. 네. 근데 걔네들이 화학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성질밖에 안 나와? 아니지. 봐봐. 설탕의 단 성질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맞죠? 물의 어떤 성질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성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니까 설탕물은 혼합물이야. 근데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땐요. 얘 수소의 성질도 갖고 있지 않고요. 산소의 성질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물이 불 붙어요? 절대 불 안 붙죠. 근데 수소에는 불 엄청 잘 붙어요. 얘는 이제 가연성 물질이라고요. 얘는 불을 붙이면 지가 스스로 불타올라 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소에도 불 붙을 수 있어요. 맞죠? 조연성 물질이라고 해서 불을 도와줘요. 맞죠? 근데 물 자체는 불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을 갖다 코로 마실 수 있어요? 없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설탕물과 물은 다르다는 거죠. 물은 화합물인데 설탕물은 혼합물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얘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식을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화학식을 외워야만 풀리는 문제인 거예요. CO2, H2O, NH3. 얘네들은 화학식을 외워야만 풀 수 있죠. 그 다음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 할 때 배우겠지만 염화나트륨 이렇게 쓰거든요. 얘네도 화학식을 외워야죠. 근데 여러분들 우유 얘는 혼합물입니다. 심지어 얘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물과 지방과 단백질이요. 불균일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유를 갖다가 오랜 시간 묵혀놓으면요.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유청하고 그 다음에 건더기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집에서 해보시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포도당은 여러분들 화합물이죠. 왜? C6H12O6라는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암석. 얘는 혼합물이지. 왜? 규산염,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얘네들이 합쳐진 게 암석이거든. 얘는 하나의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다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해되죠? 네.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질의 분류에 좀 시간을 많이 썼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를 좀 내면서 훅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원자의 구조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화학의 기초 개념이라고 하는 프린트 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인데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일단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자 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는 고정되어 있어. 얘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아.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전자야.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화학적인 성질이 결정이 되고요.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자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뭐 원자의 상태가 대부분 결정이 되거든. 이온도 결정되고요. 됐죠? 그래서 항상 이동하는 놈은 전자입니다. 전자 때문에 우리가 화학의 대부분의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원자 핵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더냐면 양성자,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중성자가 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플러스는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비유를 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들끼리 이렇게 얼굴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더럽죠. 맞죠? 남자들끼리 얼굴이 붙어 있으면 기분이 좀 더러워요. 맞죠? 그러면 남자들끼리 계속 압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분이 좀 더러울까요? 그러면 기분이 좀 안 더러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사이에 종이 하나 끼워 넣어주면 그나마 덜 더러울 수 있어. 맞지? 그 종이 역할을 해주는 게 중성자야. 이해돼요? 양성자도 지들끼리 붙어 있으면 엄청나게 반발력 생겨요. 지들끼리 붙어 있기 싫어. 그러니까 뭘 넣어준다고? 그렇죠. 종이 한 장 넣어준다고요. 그러면 이 중성자를 매개로 해서 양성자가 결합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어요. 전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슨 역이 생겨? 인력이 생겨. 맞지? 근데 얘와 얘 사이는 뭐가 생겨? 그렇죠. 전자끼리는 청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야죠. 얘를 다른 말로 반발력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반발력. 그 다음에 괄호를 잘못 썼네.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요. 핵 전체에 작용하는 힘인데 핵력이 작용해요. 양성자와 중성자, 즉 원자 핵을 이루는 힘을 핵력이라 그래요. 양성자, 중성자가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은 엄청난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일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게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원자의 구조를 자세히 좀 이렇게 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중성이란 용어예요. 항상 여러분들 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준 것처럼 보이지만 수능에서나 어디에서도요. 원자라는 단어에 항상 들어있는 말이 있어. 중성이란 말이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핵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라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전자가 맨날 이동해. 그래서 맨날 화학적인 성질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전자가 결정한다고요. 이온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한다고. 이해돼?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외우세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럼 봐봐.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양이 같아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습니다. 즉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원자라는 것은 항상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을 자세히 뜯어다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를 띠는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도 있는데 얘가 왜 중성이야? 그 이유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화학은 암기야. 얘들아. 화학은 암기예요. 암기를 하고 나야 몇 가지 이해할 게 생겨. 그러면 그거 몇 개 이해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화학 1을 선택하더라도요. 전부 암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암기 잘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암기를 못해요. 문과로 가야 되나요? 문과를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과가 암기할 게 더 많아요. 알겠죠? 문과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과가 문과 공부할 양이 3배 더 많이 공부해요. 수학도 더 많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탐의 암기량 그거 잽도 안 됩니다. 진짜 사탐의 암기량은 잽도 안 돼요. 과탐이 어마무시하게 암기량이 많습니다. 암기량도 많은 데다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탐은 그래도 이해를 하면 그나마 암기 수월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해를 안 시켜주고 암기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 이해할 게 생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못하면요, 공부가 암기인데 암기를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미안한데요. 암기는요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너무 불쌍한 소리 했나? 미안해요. 자, 원자 번호라는 걸 양성자 써야. 나도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한 게 싫거든? 그래서 별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씁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양성자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양성자가 3개 있어서요. 얘는 원자 번호 3번이고요. 여러분들 원자 번호 3번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리튬입니다.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바깥 껍질에요. 전자가 8개 채워지면 안정합니다.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도 뭐 오비탈 이런 걸 자세히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비탈 이런 거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 외우세요. 첫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껍질은요. 죽어도 전자는 2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해돼요? 네. 근데 두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원자라고 하는 상태가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왜?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전자 입장에서는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그대로 있으면 근데 좀 불안정해지겠죠. 그럼 얘가 안정해질 방법은 얘가 지가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자를 7개를 더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 보여요? 전자 7개를 더 끌어오는 게 편하겠어요? 지가 나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쵸? 지가 나가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리튬은 안정해지는 방법이 뭐냐면 전자 지가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자 지가 나가요. 그러면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없지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어야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튬인데 이 리튬이 전자를 하나 잃었죠. 그럼 여러분들 양성자들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없어. 그러면 플러스의 성질이 강하게 띄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옥텟 규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온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핵은 그렇죠.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다 봐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봐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서 이야기를 던지셔야 돼요. 그래야 안 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중성이라는 의미가 뭔데? 양성자랑 중성 전자수가 같아.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무슨 수야? 양성자 수야.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면? 8개면 첫 번째 껍질은 2개. 나머지 껍질은 8개. 그걸 무슨 규칙이라 그래? 옥텟 규칙이라 그래. 됐죠? 자, 그러면 원자 속의 힘을 이제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 다시. 자, 얘와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력?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얘네들은 반발력. 얘를 정말 멋있게 얘기하자면 청력. 됐죠? 밀어내는 힘.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엇을 힘으로? 핵력을 힘으로. 즉 원자 핵을 구성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원자 핵을 구성하는 힘이 핵력이에요. 이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이해되지?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없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무슨 힘? 인력.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반발력, 청력.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는 핵력. 기억하세요. 그 다음 주기율표 갑니다. 이온 안에요. 주기율표를 해야 이온이 이해돼요. 자, 주기율표 가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거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한 것이 주기율표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 1번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 2번 성질이 비슷하면 세로줄. 다시 성질이 비슷하면 세로줄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세로줄에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 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족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자, 원자과 전자랑 비슷한 의미가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주기 가겠습니다. 주기라는 건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가로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자 껍질수가 같다는 건데, 전자 껍질수가 의미하는 건 얘예요. 요게 하나의 껍질이야. 그러면 제가 이걸 가장 즐겨 쓰는 비유가 뭐냐면 팬티야, 팬티. 얘 이름을 K팬티. K회사에서 만든 팬티야. 근데 그 안에 봐봐. 지금 팬티를 한 장, 두 장 이렇게 입은 거야. 그럼 얘는 L 회사에서 만든 팬티거든? 그런 거야. 알겠죠? 팬티 수가 같은 거야. 가로줄. 됐죠?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보고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 외우는 미친 놈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말라 외워.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화학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맞죠? 화학자 되실 거 아니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라도 제대로 합시다. 미니 주기율표.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주기율표 번호 다 외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죠, 맞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면 주기율표 다 못 외운 겁니다. 알죠? 여러분들 6번 했을 때 답이 나와요? 탄소라고 나와야 돼요. 만약 안 나온다면 주기율표 안 외운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시험을 하러 왔다놓고 뭔 소리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돈 걸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외우더라고 애들이. 자, 그래서 돈 걸기 하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 번호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소는 외우셔야 돼요. 즉 1번이 수소고요, 18번이 아르곤이고 16번이 황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나오죠, 맞죠? 이럴 만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얘가 뭘 의미하냐면 원자 번호를 의미하거든. 원자 번호를 의미해. 그러면 이 원자 번호가 아까 뭐랬어? 양성자 수라 했잖아. 맞지? 그럼 이제 좀 연결 지어볼까? 얘가 만약에 원자야.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해? 중성을 의미해. 맞지? 그러면 중성이란 뜻이 뭐였다고? 양성자 수랑 전자수가 같았다고. 그러면 원자 번호를 전자수라 해도 돼? 해도 돼. 맞지? 얘가 만약 중성 원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신 전자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분석을 좀 해볼까? 수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 1번. 그러면 얘의 의미는 양성자수가 1개. 근데 중성 원자라면 전자수도 1개. 다시. 자, 14번 얘의 이름은 규소. 규소의 뜻은 뭐라고? 14번이니까 양성자수가 14개. 중성 규소라면 전자수가 14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기율표의 세로줄에 이름 붙는 게 뭐라고? 족.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해요. 근데 얘는 좀 예외를 합니다. 화학에서. 예외가 많아요. 화학은 또. 미치겠어? 어쨌든 얘네들끼리 성질 비슷하고요. 얘네들끼리 성질 비슷하고 얘네들끼리 성질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성질은 따로 있거든. 18쪽. 얘를 무슨 기체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다라고 부르게 돼요. 비활성 기체다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비활성 기체의 뜻이 뭔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 아니다라는 거야. 활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즉 활성의 뜻이 뭐냐면 활동하는 성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는 기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륨, 네온, 아르곤의 공통점은요, 활동하는 성질이 없어요. 활동하는 성질이 없다는 얘기는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얘는 전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그냥 얘는 이 상태로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륨2 이런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헬륨 상태로 돌아다닙니다. 얘는. 아시겠죠? 수소는 2개씩 묶어서 돌아다니고 산소도 2개씩 묶어서 돌아다니는데 얘네들만 혼자서 돌아다녀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면 활동을 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불안정해서거든. 얘는 안정해. 그러면 제가 옥택규칙 설명하면서 안정하다 이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 있다. 맞죠? 8개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또 이제 또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원자가 전자. 이 말이 제가 같은 말이 뭐라 했어요? 최외각 전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가 뭘 결정하냐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학적 성질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해돼?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가 같으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두 개라는 뜻이고요. 13족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아, 8개구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8개니까 안정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이 얘네들을 부러워해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을 부러워한다니까? 그래서 지네들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온 하기 전에 이온이 설마 있네. 자, 그러면 외워야 하는 원소 기호. 얘네 20개는 외워야 돼요. 혹시나 몰라서 자, 불안하네.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외우고 있죠? 안 외우면 큰일 난다니까 얘들아. 자, 동그라미 5번에 원소 기호라고 돼 있잖아요. 자, 거기에 세로줄로 쫙 채우시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채워집니다. 됐죠?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거 1번부터 20번 말고 나머지 외워야 될 게 있어. 자, 철, Fe, 구리, Cu, 아연, Zn, 주석, Sn, 스트론튬, Sr, 바륨, Ba, 루비듐, Rb. 잘렸네? 엄마야? 자, 미안해. 자, 루비듐 Rb입니다. 적어줄까요? 루비듐 Rb.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은은 Ag, 수는 Hg, 금은 Au, 브로민은 Br, 아이오딘은 I, 납은 Pb입니다. 외우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헷갈리는 걸 모음집하자면 얘 3개 헷갈리고요. 얘 3개 헷갈려요. 이것만 잘 넘기면 나머지는 쉬워요. 구리, 쿠리 쉽잖아. 브로민 이런 거. 근데 금은 골드가 아니다. 은은 실버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버 이렇게 쓰면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기원했다더라? 독일어인가 라틴어인가 어쨌든. 그래서 얘네 3개씩은 헷갈리니까 잘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온이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온. 자, 나트륨의 원자 배치를 좀 볼 건데요.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얘는 오비탈 배워야 할 수 있어. 자, 볼게. 나트륨은요,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냐면요, 11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11번이거든. 이제 여러분들, 나트륨이 11번이란 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야. 늦지? 그러면 자, 첫 번째 껍질, 즉 K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안정? 2개 있어야 안정.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 안정? 8개 있어야 안정. 그 말은 즉슨 8개까지 채워진다는 거거든. 다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밖에 못 채워져. 그러면 2개를 채웠어. 그러면 껍질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8개를 또 만들어. 그러면 이제 전자가 몇 개니? 여기 전자 2개 있고요. 여기 전자 8개 있어. 10개 있지?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껍질에 더 이상 전자를 넣을 수 없어. 세 번째 껍질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누가 부러워? 그렇지. 바깥쪽에 전자 8개 있는 놈이 부러워. 그러면 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이렇게 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러고 내가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죠. 얘가 선택권이 1번 지가 나간다. 2번 전자친구 7개를 불러온다. 그러면 전자 7개를 불러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정해지죠. 맞죠? 근데 얘가 전자 7개를 불러오는 게 말이 될까? 응.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잘. 그래서 얘는 지가 나갑니다. 얘는 지가 선택해요. 나가요. 나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8개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얘는 더 이상 중성이니? 아니죠. 얘는 더 이상 중성이 아니야.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라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플러스 1의 성질을 띠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트륨 1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온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염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염소는요, 이쪽에 전자 껍질 하나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고 나면 몇 개 남아요? 7개 남죠. 왜요? 17번이거든. 양성자가 17개야. 전자가 17개여야 된다고. 그래서 전자가 17개이기 위해서는 세 번째 껍질에 7개를 채워야 되지. 근데 얘는 불안정한 상태라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이 7개 전자가 다 나가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돼요. 그러고 두 번째 선택권은 전자 하나를 불러오면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뭐가 더 쉬워 보여? 그치, 전자 하나 불러오는 게 더 쉬워 보인다, 맞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더 불러와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더 이상 무슨 상태가 아니야? 그치, 원자의 상태가 아니야. 중성 원자의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서 양성자가 17개인데 전자가 몇 개니? 18개. 그래서 얘는 1-의 성질을 띠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Cl 1-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보고 자,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마그네슘. 근데 이 마그네슘은요, 몇 번이냐면 12번이야. 12번이라는 소리는 양성자가 12개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으면 안정해.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두 번째 껍질은요, 전자가 8개 채워져야 돼. 그러면 이제 전자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더 들어오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안정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깥쪽에 전자 2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가 나가든지, 이 2개가 통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전자 6개를 불러오든지. 뭐가 더 편해 보여? 그치? 얘가 더 편해 보인다, 맞죠?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2개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2개가 나갔어. 그러면 양성자는 12개인데 전자는 몇 개야? 10개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를 2개 더 강하게 띄고 있는 거다, 맞죠?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되면 어떻게 표시하냐면 Mg2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시요. Mg2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해돼? 응. Mg2. 그럼 봐봐. 자, 원자가 전자를 잃었어. 그러면 봐봐. 전자를 잃었지. 그러면 플러스가 강해져, 마이너스가 강해져? 플러스가 강해지죠. 얘를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양이온이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플러스의 성질이 강해져, 마이너스의 성질이 강해져? 마이너스의 성질이 강해져.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적으면, 이 말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적으면 마이너스가 더 강하다는 거니까 음이온, 플러스가 마이너스 수보다 많으면 플러스가 강하니까 양이온.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러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얻었다 이꼴 마이너스를 얻었다. 마이너스가 강해진다. 음이온이죠.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약해져요. 플러스가 더 강해져. 양이온이지. 원자가 양성자를 잃으면 그럴 수 없어요. 자, 페이크 한번 쳐봤어? 원자가 양성자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얘기했죠. 원자 핵은 고정돼 있다고. 양성자가 들락날락하지 않아. 알겠지?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방사성 붕괴 이해는 양성자를 잃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적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적다는 얘기니까 음이온. 근데 플러스가 마이너스 수보다 많으면 양이온. 되겠죠? 네. 그러면 외워야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외워야 하는의 방점을 찍겠죠. 저 같으면 외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외우세요. 자, 한번
외우시면 됩니다. 일가 양이온. 그러니까 수소가 이온이 되면 H 플러스고요. 리튬이 양이온이 되면 Li 플러스, Na 플러스, 칼륨 플러스, Ag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일족이다. 왜 그러냐면 자, 왜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우고 나서 이온을 배웠는지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돼? 자, 일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최외곽 전자수가 1족에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최외곽 전자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야. 그러면 이 하나는 지가 나가면 나머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나머지 전자들이.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은요, 1가 양이온이 되고요. 같은 논리에서 얘는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5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 5개가 나가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전자 3개 들여오면 최외곽 전자수가 8개 되지. 그래서 얘는 3개의 전자를 얻습니다. 2개의 전자를 얻고요. 하나의 전자를 얻어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표시를 하기도 한데요. 일단 얘는 제외합시다. 얘는 생각하면 복잡해져.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과 관련 있는 것은 주기율표의 족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볼게. 자, 1족이라 그랬고 그럼 이가 양이온은 2족이겠지. 1가 음이온은 17족. 가장 바깥쪽의 전자가 7개인 애들. 이가 음이온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가 6개, 16쪽인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요렇게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거거든.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리튬이온, 은이온. 얘네들은 전부 다 일가 양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구리이온, 철이온, 아연이온, 이가 양이온. 근데 철은 이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요. 3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또 화학하다 보면 또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륨까지도 2+.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 됐죠? 외우세요. 이 많은 걸 다 외우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갑니다. 음이온. 자, 음이온의 경우에는요. 산화이온은 2-. 근데 봐봐. 아,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구나. 산소는 O죠. 근데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이온이 되거든. 그러면 얘 이름은 산소이온이라 하지 않아요. 산화이온이랍니다. 소자 떼고 화 붙여. 알겠죠? 그래서 음이온은 전부 다 무슨 화이온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황도 황화이온, 플로린 화이온, 염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 브로민 화이온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또 골치 아픈데 우리가 N 이 상태로는요 이온을 잘 띄지 않아요. H 이 상태로도 이온을 잘 띄지만 일단 여러분들 얘네가 하나처럼 이온을 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N이랑 H4가 붙어가지고 얘가 하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원자 단 이온 또는 다원자 이온 또는 라디칼 이온이라고도 하는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또 다른 원소 기호야. 알겠지? 얘네는 주기율표에 없는 또 다른 원소 기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중성 상태를 잘 띄지 않고요. 이온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암모늄 이온 NH4+, 수산화 이온 OH-, 황산 이온 SO4E-, 탄산 이온 CO3E-, 질산 이온 NO3-, 아세트산 이온 CH3COOH 미쳤나? COO-입니다. H 없어요. 됐죠? 네, 아세트산 이온. 미안하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이 표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볼까요? 이겁니다. NH4+의 원자수를 구하시오. 아, 원자수란다. 원자 하나씩. 전자수를 구하시오. NH4+의 전자수를 구하시오. 뭐니? 자, 봐봐요. NH4
플러스 얘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전자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봐봐. 얘네가 하나의 원소 기호랬지. 그러면 자 질소 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보는 거야. 일단 질소는 양성자수가 7개죠. 외우셔야 된다 한 부분이 요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요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질소는 전자를 그러면 7개를 들고 있어요. 양성자가 7개니까 중성이라면 7개의 전자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수소는 1번이지. 수소는 1번인데 그러면 전자도 1개를 들고 있겠죠? 맞죠? 양성자가 1개니까. 근데 이게 몇 개 있다고? 수소가 4개 있다고. 그럼 전자가 4개네 여기서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플러스를 띈다요? 그럼 플러스를 띈다는 얘기는 전자가 하나 나갔단 얘기지. 마이너스 1. 그래서 NH4 플러스의 전자수는 1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어렵게 내면.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온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봐봐. 항상 있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고 싶어 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화칼슘이라는 건데 일단 염화라고 하는 것은 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칼슘은 CA죠. 그러면 얘네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CA는 2 플러스의 상태를 띠죠. 맞죠? 근데 CL은 마이너스 그 사이 상태를 띠죠. 그럼 봐봐. 이 통 안에 CA2 플러스를 넣어놓고 CL 마이너스를 넣어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온이 결합하는 거야. 이온끼리 결합해요. 그래서 얘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든. 그럼 봐봐. C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났어. 근데 만나고 보니까 얘는 플러스가 2개 더 많고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많아. 근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건요. 결합하고 나면 항상 중성이어야 돼. 결합하고 나서까지 이온이면 안 돼요. 결합하고 나선 중성이어야 돼. 그러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칼슘 이온과 염소 이온을 결합해서 중성으로 만들어 보세요랑 똑같아요. 그럼 봐봐. 그럼 얘는 플러스가 2개 더 많고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2개 있으면 마이너스 하나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결합하고 나면 중성이 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CA는 하나, CL이 2개 이렇게 있으면 얘는 중성되는 거 맞죠? 이게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황산굴인데 이게 더 어려워졌네. 황산구리랬어. 맞지? 그러면 황산이니까 SO4 E-, 구리는 CU E+. 맞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들고 왔지? 바본가? 자, 황산구리 볼게요. 어쨌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요. 얘는 플러스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1대 1로 결합하면 얘는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이온 결합 물질이 된 거죠. 중성이죠.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 맞지? 그럼 봐봐. 괄호를 왜 쳤는지 한번 볼게. CuSO4 그 다음에 괄호 치고 제가 1 썼잖아요. 맞죠? 그 이유가 뭐냐면 SO4가 1개 있어요를 표시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O가 41개 있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SO4가 1개 있어요를 표시하기 위해서 괄호를 쓴 겁니다. SO4 자체가 1개 있어요. 됐죠? 염화수소 갈게요. 염소 이온을 얘기하는 거겠죠? Cl-, 수소는 H+. 얘는 플러스가 1개 많고 얘는 마이너스가 1개 더 많아요. 얘가 합해지면 그냥 1대1로 결합하면 이온이죠. 맞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이온 OH-, 나트륨 이온 Na+. 얘는 플러스가 하나 많고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얘는 NaOH. 됐죠? 하나. 질산은. 자, 질산 이온은 NO3-, 은은 Ag+. 플러스가 하나 많고 마이너스가 하나 많아. 1대1로 결합하면 되겠지? Ag, NO3. 이해돼요? 오케이. 넘어가서 염화, 마그네슘, 염소이온 Cl-, 마그네슘 Mg, E+. 얘는 플러스가 2개 더 많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아. 그러면 그치? 얘를 아예 2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2개 생기죠. 맞죠? 그래서 Mg는 하나, Cl은 2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MgCl2가 염화 마그네슘이고요. 수산화칼슘 OH 마이너스 칼슘 E 플러스.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하나 많고 얘는 플러스가 두 개 많아.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가 두 개 많지. 그러면 이때 1대1로 결합하면 되잖아. 그래서 CA는 하나, OH는 두 개. 됐죠? CaOH2. 근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쓰면 CA랑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거야. 이러면 안 돼. CA에 OH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개 있습니다. 라고 표시해 줘야 된다고. 이해돼요? 다음에 탄산나트륨. CA 자, 탄산이 뭐야? CO3 E-. 나트륨은 Na 플러스. 그럼 얘네가 결합하면 얘는 플러스가 하나 많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두 개 많아. 그럼 얘가 두 개 있으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Na2CO3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온 결합 물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 염화나 마그네슘 쓸 때 요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양성자를 띄는 것부터 양이온을 띄는 것부터 쓰시고요. 음이온을 씁니다. 마그네슘부터 쓰시고요. 염소를 뒤에 써요. 근데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고요. 양이온을 읽어요. 알겠죠? 조심하세요. 공유결합 물질 가겠습니다. 분자입니다. 분자. 자, 얘네는 또 외워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자, 또 외우셔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요? 요까지는 여러분들 대부분 익숙할 건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안 익숙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상할 거거든. 이걸 다 외우세요. 이산화탄소도 익숙하잖아. 버릴게요. 그러면 얘가 좀 이상한데 자세히 들어가면 탄화수소라고 해서 더 배울 수 있지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게 더 마음 편할 거야. 뭐 있어요. 탄소 이름을 붙이는 거 메타에타 프로파 뷰타. 탄소가 하나면 메타 탄소가 두 개면 에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걸 굳이 가르쳐야 되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외웁시다. 메테인은 CH4, 에테인은 C2H6, 프로페인은 C3H8, 뷰테인은 C4H10. 근데 굳이 이제 좀 하나 알려주자면 뭔가 에인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맞죠? 뭔가 에인이 붙어 있으면 탄소 숫자에 2배를 하고 나서 2를 빼봐요. 그러면 수소 숫자가 나온다요. 탄소 숫자에 2배 하고 나서 미안 2를 더해야지. 2개를 더해봐. 그러면 수소 숫자 나온다요. 탄소 숫자에 2배 더하고 나서 2를 더해봐. 그러면 수소 숫자 나온다요. 탄소 숫자에 2를 곱하고 거기에 2를 더해봐. 그러면 수소 숫자가 나와요. 뷰테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에인자 붙은 거는요. 탄소 숫자의 2배하고 2를 더하면 수소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지겹도록 보게 될 겁니다. 포도당 외우셔요. C6H12O6 외우셔야 돼요. 얘는 생명과학에도 나오고 화학에도 나오고 맨날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메탄올. 메탄올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메테인에 수소 하나 분리해. 수소 하나를 분리해요. CH3H 이 사이에 O 하나 집어넣어주면 메탄올이에요. 에탄올은 에테인을 일단 에테인에서 수소를 하나 분리해.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O 하나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됐죠? 네. 공유결합 물질 외우세요. 화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어때요? 다 외울 것밖에 없죠? 외울 게 천지빛깔이 나왔지. 외울 게 천지빛깔입니다.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54분쯤 됐나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덜 흘렀네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게 뻔하므로 그래서 많이 지치셨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빅뱅과 원자의 형성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요거 1시간 만에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요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뵐게요.